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첫 번째 이론을 적용한 게 이제 데이트 시장이나 뭐 결혼 시장에서 에로틱 파워가 실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커플 이제 커플 사이에서 이 에로틱 자본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이제 이 성관계 자체를 이제 남편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그걸 거부하는 것으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도 이 성관계를 하나의 이제 거래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짧게만 할게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까지 적용이 되냐면 이제 특별히 돈을 벌지 않는 여성도 만약에 그 여자 에로틱 자본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정말 다른 여자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여자의 직업적인 그런 뭐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이 된다는 얘기를 해서 이제 이 학자는 이제 이 에로틱 자본 자체를 이제 좀 넓게 봐서 이 성관계 경제학에도 이제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다. 성관계 경제학이 이 이제 부부 사이의 거래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이제 이 에로틱 자본의 가치, 근데 그게 이제 좀 부정적으로 됐을 때는 뭐 그게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이지만 뭐 그냥 그 플러팅 동료 사이에서의 그런 거로도 에로틱 자본이 실제 보인다 그런 얘기고, 여기 재밌는 게 이제 나왔어요. 이 경제학에서는 이미 이 에로틱 자본의 가치,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미 연구가 됐대요. 그래서 해머매시 앤 비들 1994년 연구에 따르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뭐 인터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의 이제 그 외모 그 부분을 1에서 10까지로 나누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이제 보통의 그냥 평범한 이렇게 특출나게 예쁘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 평균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보다 적게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잘생긴 남자 여자 이 이제 이 그러니까 이 평균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이 잘생긴 남녀보다도 더 적게 번다. 이런 게 나왔대요. 참 놀라운 결과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뷰티 프리미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도 재밌네요. 이제 이 아름다움 자체가 이제 어떤 이제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노동시장에서. 그래서 뷰티 프리미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게 버는 사람은 뷰티 페널티예요.
그냥 태어났는데 페널티를 먹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혀 이제 뭐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인 계층, 뭐 자기의 자존감, 자신감과는 상관없이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뷰티 프리미엄은 이 노동시장 전체에 다 적용이 된대요. 그런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결국은 그러니까 에로틱 캐피탈 자체가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ttractive people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은 더 사회적인 관계를 더 쉽게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누구를 설득시키는 거라든지 뭐 또 성공 여러 직업에 성공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훨씬 더 이제 쉽게 접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직업에서 보면은 뭐 연예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서비스 접대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에로틱 캐피탈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감정 노동 얘기가 나오고요. 뭐 이거는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연예 산업, 그다음에 이제 반문화 그런 부분에서 뭐 여러 자기 에로틱한 면들을 강조하는 직업들에선 당연히 이제 에로틱 자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여기 마지막에 제가 또 흥미롭다고 생각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스포츠에서도 이제 여기 특히 피겨 아이스케이팅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국의 대표 주자 그 선수를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에로틱 그 옷이나 이제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전후로 비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로틱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외모 그리고 이제 그게 개발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연예 산업에서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뭐 데이트 시장, 결혼 시장,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부 간의 관계에서의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이 노동 시장 이렇게 봤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전 영상에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 특히 남녀 관계에서 이제 결혼 시장에서 이제 에로틱 자본을 이용해서 이제 좀 더 유리하게 이제 자기가 결혼 시장에서 사용한다든지 또 결혼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되는 부분이 저와 이제 가치관이 많이 충돌돼서 제가 흥미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 그 에로틱 캐피탈을 이제 거부하는 특히 이제 페미니스트를 여기서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이걸 제가 보면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냥 자립적으로 세상을 태어났으면 이제 특히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면서 경제적인 자립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그렇다고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당연히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그 누구나 느끼겠지만은 이제 뭔가 내가 이렇게 이 사회에서 평등하지 않고 특히 이제 뭐 일을 하면서 평등하지 않다는 거는 그거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더라도 다 느끼고 사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그렇다고 저를 페미니스트로 정의 내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제 뒷부분이 더 페미니스트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아, 내가 페미니스트였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계속 이제 논문 전체를 걸쳐서 남성들이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꾸준히 발달시켜온, 어떻게 보면, 그리고 더 유리한, 그래서 더 유리한 이 에로틱 자본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고 그걸 막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여기 이제 줄친 부분 보면은 이게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이제 특히 이제 부를 가지고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려는 그런 매력적인 여성, 그런 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여기서 골드 디거, 뭐 taking advantage of,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제 이득을 취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게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 중요하네요. 근데 실제 이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제 성관계를 포함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공짜로 얻으려는 그 속셈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이데올로기를 더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인 대회 참가자들을 비판하는 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뒤에도 이제 더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는데, 그냥 내 생각이 페미니스트의 생각인 거예요. 저도 그런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이 논문을 이제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생각을 뭐랄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기도 하고, 이제 재미있는 흥미있는 설문조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상식선에서 아는 선에서 이 논문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내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내 가치관이 바로 페미니스트의 가치관과 비슷하다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읽어 나가면, 그래서 이제 이 가부장, 이제 노란색 부분 가부장제의 그런 도덕관, 그런 거는 이제 이 에로틱 자본의 경제적인 가치를 기본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걸 가지고, 너가 가지고 있는 에로틱 자본을 가지고 남성들의 그리고 결혼해서 그냥 일 안 하고 너가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남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학자의 생각은, 그러면 너가 원하는 거, 너가 아름다운 여성과 살고 싶고, 그리고 외모가 너에게 중요하고, 그 여자들이 주는 가치, 그런 걸 너 그냥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그 가치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냐? 미인대회를 보는 거는 남성들이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페미니스트 이론은 실패다. 이제 이거를 차곡차곡 차근차근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페미니스트 이론은 이제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이분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법인데 그러니까 여자를 이분법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휴먼 인적 자본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있고 교육을 받고 일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커리어에 자기의 직업에 이제 올인하는 그런 여성과 그냥 이 아름다움에만 신경 쓰는 에로틱 자본에만 가치를 두는 여성, 자기의 그런 옷 입는 거, 이제 꾸미는 거, 매력적인 거 그런 거에만 가치를 둔 여성으로 이분법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은 이런 똑똑한 여자, 아름다움이 같이 겸비된 여성은 이제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앞부분 앞에 동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외모가 뭐가 중요해? 내가 똑똑하면 되지. 제가 그 생각이 약간 이제 바뀌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도 운동하면서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왜냐면 내가 외모가 바뀌고 내가 막 그렇게 뭐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살이 찌긴 했는데 이제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의 몸무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10년 전의 몸무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뚱뚱하다는 말을 듣고 살아왔던 사람은 아니지만 외모로 꾸미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나는 직업을 가져야 돼.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뭐 머리에 든 게 있어야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법이라고 얘기한 게 제 생각이었다는 거죠. 참 이분이 제 생각을 정리를 해주네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들의 이론은 이제 그런 남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이제 유지시키는, 더 강화시키는데 계속 역할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의 여성의 그 위치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인 자본, 사람들과 관계, 그다음에 경제적인 자본에만 완전히 그냥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적인 자본, 문화적인 이제 어떤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여성이 더 강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이 이제 여성의 그런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회적인 직업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에로틱 자본보다는 그러니까 결혼 시장에서 자기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에로틱 자본을 발달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교육을 받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좋은 직업을 갖는 거, 그런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이해가 되네요. 그 젠더 이퀄리티 해가지고 성평등을 얘기하는 이제 그 이유에서 거기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성평등에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게 항상 직업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가정주부가 같이 자기가 이제 돈을 받지 않고 한 그런 직업은 이제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평등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회학자들의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사회학자들이 이제 그 에로틱 자본에 대한 가치를 이제 무시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여성 사회학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런 매력, 아름다움, 섹슈얼리티 이런 게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다, 이런 부분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를.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실제 결혼에서 결혼 관계, 그다음에 결혼, 그다음에 이제 이 성매매 여성, 이거를 딱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 일부일처제에서 이제 남성들이 여성 일부일처제, 특히 이제 가부장적인 이제 남성은 더 그렇겠죠. 이제 이 결혼 관계에서의 여성, 특히 이제 성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남성들의 생각이 너가 그런 성매매 여성하고 다르지 않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결국은 이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도 남성들이 그걸 통제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앞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론 적용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성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에로틱 자본을 사용해서 이제 더 성관계를 더 많이 원하는 남성들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자기가 거래를 하는 그런 게 밝혀졌는데도, 사실 이 페미니스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그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섹슈얼리티를 사용하는 거를 실제 통제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예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 관점이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페미니스트의 관점이 이제 뭐 포스트 페미니즘에서 바뀐 것 같지만 실제 바뀌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한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페미니스트 이론들은 항상 여성들을 희생자, 이제 가부장제의 희생자로서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데 줄을 쳤지?
희생자로서만 보니까 이제 이 가부장제 자체를 부정하니까 일부 일처제도 부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에로틱 자본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이제 이게 배신의 행위다. 그러니까 여성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자산, 그런 걸 드러내는 거를 이제 그동안 가부장제 속에서 남성들이 막았고,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은 그거를 더 강화시켰다는 거죠.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저는 약간 충격이에요. 왜냐면 제가 약간 그런 식의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특히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뭐 그 결혼이 됐건 뭐 연애가 됐건 이제 남자들 이렇게 바에서 막 이제 그야말로 꼬셔가지고 이제, 그리고 되게 제 친구 중에는 이제 여러 이제 계속 와인바 같은데 이제 다니면서 이제 결국은 가장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제 공기업 다니는 사람으로 골랐다.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거기서 엄청 놀랐는데,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저의 지금 말하는 뉘앙스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친구 예뻐요. 예쁘고, 그러니까 자기 딱 이제 이 이론에 의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에로틱 자본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제 부를 획득한 케이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부정을 계속 지금 이제 페미니스트 이론 자체가 실패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이제 판박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젖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 일부일처제, 이 혼인 제도에서 그게 하나의 이제 인간에게 기쁨을 주거나 이제 어떤 그런 원천이라는 부분을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들은.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들보다 더 우월한 그 에로틱 자본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완전히 그거의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페미니스트는 그걸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이론에서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이 있고, 에로틱 자본은 실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자본과 다르지 않다. 아니, 다르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 다른 어떤 이제 새로운 국면이다.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가장 이 논문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가치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 이게 데이트나 이런 결혼 시장에서는 이제 훨씬 더 여성에게 유리하고, 특히 이제 produce babies, 이 ability to produce baby, 이제 아이를 생산하는 거, 아이를 이제 낳는 것이 아주 굉장히 이제 하나의 기술이다. 여성들만 갖고 있는 독특한 기술이다. 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에로틱 자본은 근데 이제 이 휴먼 인적 자본하고 아주 비슷한, 앞에도 인적 자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렇게 훈련될 수 있고 발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보고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뒷부분은 이제 그냥 노트하고 이제 참고 논문들이에요. 캐서린 하킨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영국 사회학자고, 그래서 영국의 설문조사 얘기가 많이 나왔었나 봐요. 에로틱 캐피탈 이거 자체가 단행본으로 나와 있네요. 하니머니. 에로틱 캐피탈인데 최근에는 섹스 디피시 시어리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한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최근에 그런 폭력, 그러니까 성추행, 성에 관련된 성추행, 뭐 폭행, 강간 이런 것들이 많은 게 결국은 이제 남성들이 더 그거에 대한 욕구가 더 많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혀 계획 없이 제가 이 논문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거는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을 썼으니까 이제 당연히 여러 번 있는데, 이렇게 논문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하듯이 읽은 거는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논문 요약을 해봤어도.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페미니스트의 생각인데 이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고, 그리고 나는 왜 이런 게 형성이 됐을까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가 이렇게 키도 크게 태어나고, 그리고 막 다리도 길고 팔도 길고, 이렇게 얼굴은 그렇게 예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로틱 자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가치를 두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내가 가치관이 형성이 됐지? 이렇게 내가 교육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제 직업을 위해서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쓰고, 근데 제 에로틱 자산을 개발하는 데는 돈을 거의 안 쓰다가 이제 이 헬스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거지 제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점점 이제 이 부분에 눈을 떠가고 있는 거죠. 참 인생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끝났습니다. 몇 명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조회수가 하나 이상은 나왔다는 거에 감사드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어떤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페미니스트 관점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 이제 근데 이제 또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 머리와 이제 뇌와 아까처럼 브레인 앤 피지컬, 이 뷰티,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여성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운동과 공부 모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